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략하게 그 신규 상장 주식들의 어, 시세가 어디서 폭발하는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회사는 분명히 좋은 회사 같은데 주가가 매물 압박을 수년간 받아서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회사를 바닥에서 들어가자니 그 기간이 너무 지루하고 바닥이 또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기왕이면 이제 시세가 본격적으로 시연이 되는 그런 자리를 좀 찾아서 들어가면 좀 지루하지도 않고 또 주식이 살아나니까 그거 보는 재미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나 기회비용상으로나 그런 자리만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래서요, 그런 어떤 그 공통적인 조건을 갖추었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시연을 했던 몇몇 종목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시장이 신규 상장하는 모든 종목들이 다 이런 패턴을 그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것을 그냥 무조건 신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일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들은 샘플입니다. 이 조건에 부합이 되는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놔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지 모든 신규주들이 다 이렇다 그러면 투자하기 쉽게요. 먼저 이 종목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그 점을 먼저 확실히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특정 어떤 그 섹터에 있는 종목들, 특히 그 기술주들이라고 불리는 IT나 또 BT 관련주들이 그런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모아서 샘플로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상장과 동시에 매물 압박을 맞아서 이게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어떤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바이오텍들은 신약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균 10년 가까이의 지루한 임상 기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요. 그리고 성공의 확률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물론 뒤로 갈수록 그 확률이 조금 높아지긴 하겠지만 어쨌건 치매 임상약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기업들은 치매 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거진만 10년, 20년, 30년 한우물을 파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다국적 기업들 중에서는 돈을 막 수조 혹은 수십조를 때려 부었는데도 번번이 임상 3상에서 고꾸라집니다.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후보 물질 하나 발굴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거를 임상 1상, 2상, 3상까지 끌고 오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신약의 마지막 단계 직전에 임상 3상에서 어떤 부작용이나 독성이 확인이 돼가지고 몇 천억, 몇 조를 때려본 그 신약 후보 물질이 폐기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하나 개발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특히 치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류의 전폐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거의. 아직까지도 치매 완치약이 없어요. 그렇죠. 자, 바이오텍들이 이런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상장과 동시에 수년간 주가가 바닥으로 올라서 바닥을 박박 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모든 바이오텍들을 우리가 우리의 시선에서 완전히 도외시해야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한 시기가 지나고 적당한 시그널이 나오면 기업 내부에서 모종의 어떤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특히 이러한 차트를 통해서 그것을 어렴풋이 좀 감지하는 기술을 우리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먼저 제넥신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꾸 제넥신을 언급하는데 그만큼
좀 어떤 샘플을 이 시기에 상장했던 2009년, 7년 뭐 그 정도 2000년 중반 이후로 상장했던 바이오텍들이 비슷비슷한 어떤 샘플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제가 자꾸 제넥신과 바이로메드 뭐 이런 종목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제넥신인데요. 여러분들 그 기본적으로 보시는 캔들 차트로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립니다. 저는 이 캔들을 잘 안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캔들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2009년에 9월달 월봉인데요. 보시다시피 고가가 15,900원, 대략 16,000원 선에서 저가 종가죠. 그냥 밀어버렸잖아요. 상장과 동시에 어디까지요? 9,750원까지 어마무시한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상장과 동시에. 이 폭이 도대체 얼마인가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음봉 떨어지고요. 10월 달에. 그 다음 달에 또 떨어집니다. 살짝 살아나지만 계속해서 음봉을 맞습니다. 머리를 들라치면 계속 물량을 누군가가 때려 붓습니다. 슬금슬금 올라오지만은 한 맺힌, 저 앞전에 물린 이 한 맺힌 물량들이 가미가 돼가지고 또 지하실까지 기어이 전 저점을 깨고 지하심을 박박 파고 내려갔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고점이긴 하죠. 2012년 5월인데 저가가 4,610원이네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가 저점이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식이 근 2년 이상을 내려오기만 했는데 이 주식을 여기서 들어간다? 이쪽 이 포항에 있는 제넥신인데 이쪽 보고 쳐다도 보기도 싫을걸요. 이 물려가지고 이 피눈물을 본 분들은 아마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제넥신의 제자도 보기도 싫을걸요. 포항 이가 갈릴걸요.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가가 점점 살아 올라왔고 여기서 쌍바닥을 완성한 다음에 드디어 2013년 10월에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 이 진폭이 무려 70%가 되네요. 저가에서 고가까지. 그렇죠? 저가 7,000원에서 거의 고가로 마감을 했는데 12,050원 65% 상승을 해서 드디어 뭔가 조짐이 보이긴 합니다만 물론 이럴 때 따라 붙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 여기 제가 종가선 상장 고가 기준으로 15,000원대에 가로선을 그어놨지 않습니까? 이 15,000원을 돌파하는 2014년 2월에 이 짱대 한봉, 여기서 따라가도 된다 이거죠. 여기서 돌파할 때 더 좋은 것은 뭔가요? 돌파한 다음에 그 라인을 지지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달에 이 무시무시한 칼 맞은 음봉이 나오네요. 앞전에 양봉을 완전히 압도하는 거래량이나 봉의 길이나 고가 2만원에서 종가 저가 형태로 밀어버린 칼 맞은 음봉인데 14,200원 15,000원 라인을 살짝 깼습니다. 이 음봉에서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나요? 물론 다시 깨고 내려왔으니까 겁이 나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 제 지인에게 사무실에서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나네요. 2014년 3월이었는데 이 칼 맞은 음봉, 이 음봉이 무시무시한 음봉이 나왔을 적에 그때는 사실 뭣도 몰랐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 주식 제넥신 여기서 사야 된다. 이 음봉을 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겁이 없으니까, 뭘 몰랐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다음 달에 2014년 4월 달에요. 어떻습니까? 다시 양봉이 나오고 이 15,000원 상장 고가 라인을 사수를 했습니다. 사수를. 그렇죠?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고점까지 진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넥신의 월봉입니다. 캔들 차트. 자, 그러면은요, 이 장면을 제가 보는 종가선으로 이제부터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선인데요. 종가선을 왜 봐야 되느냐? 편안합니다. 우선은요.
아까 캔들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그 무시무시한 짱대 음봉, 칼 맞은 음봉. 과연 그런 음봉이 야 이제 이 종목 끝났다. 올 때까지 왔다. 이게 한계다. 얼마나 그 사실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마음이 심란하겠습니까? 동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가선은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왜? 종가만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 점끼리 선으로 이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음봉은 빨간 음봉이 나오면 잠도 잘 오고 밥맛도 좋고요. 수익이 나 있으니까 안사가 즐겁죠. 빨간색 음봉, 양봉만 계속 이어지면 안 그렇습니까? 근데 주가가 어떻게 빨간 양봉만 계속 연이어질 수 있나요? 음봉도 나와야죠. 파란 음봉도. 그때는 밥맛도 없고 만사가 귀찮고 잠도 잘 안 옵니다. 근데 똑같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그 주식시장의 차트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동요 내지는 요동을 칠 수도 있는가 하면은 이 종가선을 반면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 칼 맞은 양봉이냐 음봉이냐 짱대 양봉이냐 뭐 도찌냐 이 별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이 기업의 어떤 본질을 좋게 보고 있고 그것이 종가선 깜장색이 종가선으로 누군가 주체에 의해서 드러나 있고 따라서 그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그 짧은 기간의 어떤 흐름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목만 찾아 들어가면 돼요. 왜? 뭘로요? 종가선 색상으로. 종가선 색상으로. 자, 그러면 같은 기간을 제넥신의 주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고가 라인 아닙니까? 이 점이요. 이 라인이요. 여기서는 종가선 기준이기 때문에 아까는 15,000원이 찍혔는데 여기서는 종가선 기준이기 때문에 상장과 동시에 찍힌 종가선은 고점이 12,000원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그 자리 뭐 15,000원 찍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15,000원으로 보셔도 되고 이 종가선상에 찍힌 어떤 그 상장 당시 저가 종가선이니까 12,000원으로 됩니다. 아무거나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종가선은 고가가 여기서 12,000원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자, 그 기준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왜? 저는 이 종가선 자체를 보니까 캔들이든 종가선이든 뭐 사실 뭐 큰 갭은 없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자, 어쨌든 보십시오. 이 종가선상 찍힌 상장 고가 라인이 2013년 11월 드디어 그 전에 살짝 그 저항을 받았으나 강하게 돌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하고 나서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양새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요 구간이죠. 요 구간입니다. 이때가 2003년 12월 뭐 이렇게 돼 있네요. 12월 정도, 2013년 12월 정도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으니 나는 한번 묻어보겠다. 검정색의 종가선이 만약에 아까 그 15,000원으로 본다 그러면 월봉 캔들상 찍힌 캔들 차트상 찍힌 15,000원을 기준으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보십시오. 돌파를 하고 지지받는 구간 여기 아닙니까? 그렇죠? 15,000원 라인으로 기준을 했을 경우에 이건 더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돌파를 하고 주가가 강하게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인데 보십시오. 사실은 그 앞전에요. 이 차트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그 상승 삼각 패턴이 이렇게 나오죠. 상승 삼각 패턴 주봉상 주봉의 어떤 그 종가선상 보십시오. 상승 삼각 패턴이 여기 출현을 했습니다. 이 고점은 일정하게 봉우리를 찍어주고 이 저점은 점점 높아지는 이 전형적인 상승 삼각 패턴이 여기서 이렇게 출현을 했네요. 이 고가 라인에서 평균 단가 13,000원, 1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14,000원 정도 되는 고가 라인에서 누군가가 주식을 상승 삼각 패턴으로 모아갔다. 이 고점을 돌파한 혹은 고점, 상장 고점이 있는 그 시기에 이렇게 물량을 거기서 모아가야 하는 어떤 급박한 이유가 있는가? 주가를 더 하락시키지도 않고요. 물론 교과서적으로 이 기간, 그러니까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 이 구간의 물량을 누군가 고점에서 더 추가로 모아갔는데 물론 이 밑에서도 모았겠지만
그래서 평균 단가를 사실은 더 높아졌으나 물량은 더 많이 확보를 했겠죠. 저런 명확한 상승을 예고하는 매집 패턴이 저기서 나왔고, 당연히 주가는 그 지점을 깨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자기들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주가가 진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월봉으로도 한번 볼까요? 월봉 종가선으로도 보면, 자, 상장 고가 라인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상장 고가 라인 여기죠. 상장 고가 라인을 돌파하는 그 자리, 물론 생명선을 딛고 있네요. 그런 자리를 놓치지 마시라. 그러나 이게 100% 적용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언제나 돌발악재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가선상에 검정색을 주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검정색 종가 라인을 항상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검정색. 빨간색이 나오면 고점 징후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넥신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바이로메드도 봐야 되겠죠. 제넥신과 바이로메드는 항상 제가 같이 쌍으로, 페어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이로메드도 한번 보십시오. 바이로메드 그러면 이 캔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는 캔들 차트 거래량을 지울게요. 캔들 차트상 고가 라인이, 상장 고가 라인이 어딘가 보십시오. 이 꼬리 부분 여기를 찍어도 되고 여기를 찍어도 되고, 하여튼 3만원에서 어떻습니까? 3만 3천원대 라인을 그어놔 봤습니다. 상장과 동시에 물량을 받고 주가가 꼬꾸라지는 그 가격대, 1, 2, 3, 4, 5, 6년이 지난 어느 날, 6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드디어 바이로메드도 상장 고점을 한번 맞고 떨어졌으나 여기서 돌파를 하죠. 이 구간에요. 그렇죠? 돌파를 하는데, 돌파하는 걸 보고 따라가도 되는데, 더 좋은 것은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된다. 돌파를 여기서 보세요. 강하게 장대 한봉으로 돌파를 했으나 반드시 한 번에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밑에 꼬리들 보세요. 종가상으로 라인을 밟고 있죠. 상장 고가 라인을. 그 장면을 명쾌하게 종가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종가선이죠. 월봉 종가선입니다. 여기가 고가 라인 아닙니까? 그죠? 상장과 동시에 매물을 맞고 5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누군가는 주체들은 저 밑에서 잡아갔겠죠. 물량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없는 개미들이다. 그리고 이 원금을 까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원금을,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이 고가 라인을 돌파를 하고요. 앞전에는 한번 맞고 떨어졌네. 보세요. 이게 왜 일어나요? 정확하게 그 라인을 맞고 떨어지잖아요. 이거 매물 압박을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물량을.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전에 복서가요, 왼손 잽을 한번 날려보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주먹을 일부러 한번 맞아본다 그러잖아요. 정면으로 초반에. 복서들은 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저놈 주무기가 펀치력이 얼마나 되나, 이마에 한번 정통으로 맞아본다 그러잖아요. 노련한 복서들은 맞아보고 나서 판단을 합니다. 야, 맞으면 안 되겠다. 가급적 피해야 되겠다. 맞아봤더니 별거 아니네. 물론 그게 또 트릭일 수는 있겠어요. 자, 보세요. 이 상단 라인, 그 상장 고가 라인을 한 번에 못 간다니까요. 맞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이로메드. 언제입니까? 2012년 2월이에요. 맞아보는 거죠, 펀치를. 그렇죠? 여기 이 상단 고가에 있는 이 물량을 한번 시험을 해보는 것일 수 있어요. 여기서 7,000원대에서 물량을 모은 주체가 이 고가 라인을 본격 돌파를 해야 주가가 매물이 없는 성층권으로 가고 부양력이 생겨서 0이 하나 뒤에 더 붙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25,000원대에서 이 고가 라인을 돌파한 이 바이로메드의 주가는 결국 0이 하나 뒤에 더 붙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점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주가에 0을 하나 더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상장 고가 라인, 악성 매물, 최대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한 번만에, 물론 돈이, 자금이 무한정으로 공급이 된다면 한 번만에 갈 수도 있겠으나 그게 아니잖아요. 세력들도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맞아보는 겁니다. 잽을 맞고 밀렸죠. 일정량의 데미지는 있었으나 별거 아니네.
한 번만에 다시 재차 돌파할 수 있겠네. 돌파했습니다. 돌파했죠. 예, 노란색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디서 진입을 하느냐. 예? 진입을 하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언젠가 이때가 2013년 1월 부근이네요. 저가가 24,000원, 24,444원입니다. 저가가 4444. 주가 사라고 거기 단타 세력들이 호가창에 자기들끼리 신호 보내는 시그널 중에 사자가 이거 많이 나오던데, 물량 4444. 응? 사려는 신호인가요? 24,444원. 바이룸에도 얼른 물량 사라고 종가를 저렇게 맞춰놨나요? 저가를요? 우스갯소리고요. 어쨌건 맥점은 바로 저기였습니다. 고가 라인을 밟고 정확하게 꼭지점을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익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봉상으로 생명선을 주가가 타면서 지금의 고가 라인까지 바이오메드는 진격을 거듭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진격을 거듭하였죠. 주봉상으로도 라인을 한번 그어보면은 비슷합니다. 주봉상으로 라인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는 있겠네요. 주봉을 보시든 월봉을 보시든 보세요. 그 앞전 그 바이로메드와 관련된 동영상에서도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었습니다. 이 라인입니다. 상장 고가 라인. 상장 고가 라인 주식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테스트 물량을 한번 했고요. 잽을 맞아본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재차 돌파를 했고 우리의 진입 장소는 어디냐? 여기. 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이로메드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 너무 교과서적인 샘플이니까. 너무 교과서적인 샘플이잖아요. 잽을 한 방 맞고 고가 라인에서 밀렸다가 생명선에서 재차 반등을 주죠. 생명선 반등을 주고 돌파를 합니다. 시원하게. 근데 다시 내려와서 고맙게도 이 고가 라인과 생명선이 중첩이 돼서 거기서 W자 반등이다. 이야, 이 참 이런 종목이 또 있을까요? 다음 샘플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제가 몇몇 종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참, 이 네이버 2002년도 월드컵이 그때 있어가지고 손해본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월드컵 때문에 왜 네이버를 우리는 몰랐을까? 이 팔자를 바꿔줄 종목을 안 보고 이 동참을 안 하고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었나요? 저도 이 종목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거를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장기 보유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왜 우리는 그냥 우습게 보아 넘겼던 것일까요? 시장의 황제주. 자, 네이버는 보시면은 상장과 동시에요. 만 원대에서 주가가 상장을 해서 5만 원을 갔다가 3만 5천 원까지 왔다 다시 6만 원을 찍고 이번에는 4만 원. 이 자체가 뭡니까? 이 자체가 상승 삼각 패턴이에요. 몇 년을 두고 벌어진 네이버의 물량을 뺏어가는 작업이잖아요. 이해하십니까? 봉우리가 여기 보시면 하나, 두 개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점이 물론 여기까지 포함해서 출발 지점 여기 그 다음에 처음 저점, 두 번째 저점. 이게 상승 삼각 패턴이죠. 상승 트라이앵글입니다. 세력들의 물량을 모아가는 패턴. 이거는 이 연봉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저런 걸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작업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요. 이런 겁니다. 여기서 100만 주를 팔고요. 130만 주를 여기서 잡는 거예요. 30만 주가 물량이 늘잖아요. 또 올라오면 이번에는 200만 주를 팔고 300만 주를 잡는, 250만 주를 잡는다. 뭐 하여튼 이런 테크닉이더라고요. 전문가분들 강의를 들어보니까 고점에서는 물량을 팔아서 주가를 하락시킨 다음에 판 물량 플러스 자금을 더 보태서 더 많은 물량을 밑에서 사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장 고가 라인이에요. 이 상장 고가 여기죠. 여기든 가격대가 얼마인가 보십시다. 얼마인가 보십시다. 6만 원, 5만 원이네. 6만 원, 5만 원. 네이버의 상장 고가 라인은 6만 원, 5만 원 라인입니다. 6만 원, 5만 원 라인. 그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 바로 어딘가요? 이 자리입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제가 다시 동그라미를 쳐드릴게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 구간. 5만원, 6만원. 우리는 6만원, 7만원대에서는 네이버를 따로 들어갔어야 된다. 왜? 상장 고점을 돌파하니까요. 그것도 검정색 종가선이 월봉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골든 트라이앵글. 요거는 제가 최근에 발견한 또 새로운 이름인데, 요거는 제 블로그에 이미 올려놨습니다. 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죠. 이거는 제 블로그에 이미 어제자로 자료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에 가서 보시면 힌트가 나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종목을 좀 많이 발굴해 볼 작정입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SKC 아주 좋은 종목이 하나 나왔는데, SKC 코오롱입니다. SKC 코오롱 PI도 한번 볼까요? 자, 상장 2014년 상장을 했으니까 2014년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자, 어쨌건 종가선상의 상장 고가 라인, 상장 고가 라인과 그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이 어디냐? 여기 보십시오. 여기잖아요. 주봉상 이 고가 라인을 밟고 주가가 고점 라인을 밟고 일어서는 구간이 어디냐? 바로 저런 구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주봉으로 보니까 좀 잘 보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렴풋이 이 주식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보이는 것이에요. 매물대가 없는 곳으로 진입을 하니까 이 주가를 누르는 힘이 없으니까, 주가는 당연히 회사가, 우량한 회사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시장 지배력을 넓혀가면 당연히 주가는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건 주가의 본성입니다. 속성이죠. 지가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가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 위에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마치 비행기에 발생하는 양력처럼 우상향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매물대가 없으니까, 누르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부풀어 오르죠. 주가는 필파워죠. 필파워. 우리 저기 그 고스다운이나 덕다운에 보면 이렇게, 특히 고스다운에 뭐 700, 800 필파워인가요? 그게 적혀 있잖아요. 움츠러들었다가 펴지는 능력. 주가는 이렇게 불어나는 겁니다. 불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업이 실적을 내니까 지속적으로. 월봉으로 보여드립니다. 월봉 종가선. 상장 고가 라인을, 월봉 종가선상 표현되는 고가 라인을 14,000원대로 보겠습니다. 저 꼭지점입니다. 그 라인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자리. SKC 코오롱 PI 돌파. 예?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지지. 이거 뭔가요 도대체? 이 교과서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돌파, 지지. 우리는 개미니까, 힘없는 개인이니까 진입은 어디서 합니까? 나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요. 왜? 내 원금 소중하니까요. 아니면 어떡합니까? 저 자리. 저 지지 안 받고 그냥 밀면 어떡할 겁니까? 밀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 꼭지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SKC 코오롱 PI였습니다. 신라젠도 볼까요? 신라젠입니다. 월봉으로는 딱 붙어서 안 보이죠? 주봉으로 보면 나옵니다. 주봉으로 보면 나옵니다. 주봉이나 일봉으로 보면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자, 확대를 해서, 맞나요? 이게 아니고 여기는 한참 올라온 거죠. 재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고요. 저기는요. 이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던 자리는 이제 마지막 큰 폭의 그 폭등이 있기 전에 마지막 돌파했던 자리고, 상장 이후 고가 라인은 거기가 아니죠. 여기죠. 여기 상장과 동시에 형성된 고점. 그건 어디입니까? 이거 확대해서 상장 당시로 가봐야 되겠죠. 여기죠. 이 꼭지점, 물량을 받은 자리, 고점. 그렇죠? 얼마인가요? 14,000원. 14,000원을 돌파하는 자리, 여기입니다. 근데 주봉상 돌파하고 뭐 저기 그 지지받고 이게 없네. 그냥 돌파네요. 일봉으로 볼까요? 14,000원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요?
14,000원 정도 되죠. 일봉으로 보는 겁니다.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이구야, 이렇게 가네요. 일봉으로는 보십시오. 일봉 종가선상으로는 지지 장면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보이시나요? 자, 돌파를 하고 나서요. 돌파를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약간 꺾였네요. 이게 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지입니다. 지지 14,000원대. 언젠가요? 2017년 6월 7일자입니다. 6월 7일자 봉이 안 나올 것 같은데 120분 봉. 나오나요? 6월 7일날 120분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자, 저 라인인데요. 고가 라인이. 그러네요. 이런 장면을 그려주고 있네요. 그러네요. 역시나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돌파 이후에 그냥 이게 그냥 지지입니다. 120분 봉상으로는 돌파 이후에 돌파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지 구간이 나오고 굳이 지지라고 하면 이 갭을 이렇게 좀 띄워놓고 어쨌건 간에 돌파 이후에 지지가 나오죠. 물론 밑에 이렇게 생명선을 밟고 있는 자리 한번 보세요. W자로 제2 생명선을 밟는 자리 보세요. 제2 생명선을. 물량 매집 아닙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연동이 저렇게 돼 있다. 연동이 되어 있다. 저런 자리에서 물론 따라잡으면 그분은 진짜 고수입니다. 고수. 그러나 조금 주가가 비싸지만 나는 확인을 하겠다. 고점을 돌파해서 매물이 이제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이거는 상장 고가 라인을 보셔야 됩니다. 신라젠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도 볼까요? 삼성바이오 로직스. 자, 월봉인데요. 주봉으로 봅니다. 이 라인을 그어놨네요, 제가요. 핸드폰 용량이 지금 다 돼서 레코딩 타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상장 고점이지 않습니까? 17만원대입니다. 17만원대요. 17만원대 라인이 그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삼성바이오의 이 매집 패턴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상승 삼각 패턴 여기서 일어났죠. 아까 네이버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구간에 이렇게 주가를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잡고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잡는 상승 삼각 패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 저점이 상장 고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돌파한 다음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저점을 높이죠. 고점은 이 라인에 맞춰놓고. 고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